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PBR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PBR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은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둘째, 미국 기업들의 PBR은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최근에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단연 화두가 되는 단어는 PBR이었습니다. PBR이 너무 낮아서 이 너무 낮은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PBR이 낮은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PBR 10배짜리도 한 배로 가고 PBR 0.3배짜리도 한 배로 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정이 좀 안 좋은 사람이 PBR 10배짜리인데 이 PBR 10배가 만약에 한 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90%를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배에서 한 배면 90% 빠져야 돼요. 급락하는 거죠. 반대로 0.3배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 한 배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3배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애들이 PBR이 낮은 애들일수록 PBR 조금만 더 줘. 야, 0.2배가 뭐냐? 0.4배만 줘. 2배. 0.6배까지만. 그럼 3배. 이렇게 갈 수 있다 보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저 PBR 주식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PBR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PBR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은 그 회사의 시가총액, 회사 시장이 인정해주는 그 회사의 가치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계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자산의 가치로 나눈 값을 PB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8조인데 순자산 가치가 80조니까 48 나누기 80을 하면은 0.6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PBR이 가장 낮은 회사로 알려져 있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4조인데 순자산 가치가 12.5조니까 나눠보면은 0.2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부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한 배도 안 된다, 너무 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은 이렇게 낮은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시장에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PBR이 낮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현대차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80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에서는 에이, 그 정도 아니잖아, 80조 아니지, 내 생각에는 50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시장에서 이야기한다면 48 나누기 50을 해버리면은 PBR이 0.6배가 아니고 한 배야. 너 한 배 맞아.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게 12조인데 12조 아니지, 5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버리면은 시가총액이 PBR이 0.8배가 아니고 0.5배 정도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네가 그렇게 주장하지만 시장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왜 그러면은 시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뭐죠? 약간 그 고철 같은 게 있고요. 얘는 못 쓰게 생긴 그런 자산이 있는데요. 이 자산을 이름은 좌초자산입니다. 이 좌초자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에이, 이거 나중에 못 써먹잖아, 에이, 이거 아니잖아, 네 자산 아니잖아, 이건 빼고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자산들을 우리가 좌초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 아니면은 기름을 캐는 유추선, 뭐 이런 것들은 이거 좌초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기름과 관련된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기술에도 적용이 돼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PDP라는 것도 있었고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MP3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어떤가요?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좌초자산이 돼버렸죠. 아이폰 때문에 누가 MP3를 쓰겠습니까? 누가 내비게이션 그 큰 기계를 차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혁신이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들은 좌초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실제로는 그 정도 아니잖아 라고 시장에서 평가하니까 PBR이 니네들이 0.2배라고 주장하지만 0.5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PBR이 낮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러면 막 이마트 같은 회사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아, 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만데요. 이 부동산 가치 어마어마합니다. 혹은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금이 이렇게 아무리 많더라도 시장에서는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한 4년 전에 기업 탐방을 갔는데 그 회사의 CFO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돈이 진짜 많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인데요. 회사에 현금이 1,000억이 넘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이게 1,000억이면 뭐야 이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1,000억이란 현금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왜냐면은 야, 너 그거 현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거지? 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사에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그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성경책에 나와 있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맡겨준 돈을 땅속에 파묻어 놓고 짠! 잘 보관해 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했죠?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뭐 하고 있었냐? 이 돈으로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 불려야지. 이 돈을 회사에다 갖다 놓고 있으면 뭐하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수익이 안 나는 자산이라고 해서 무수익 자산, 비영업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 다 인정을 안 해주니까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 요즘에 많이 올라가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예외인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가상각을 다 해서 이거는 나 재무제표에 안 넣었어. 안 넣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BR이 그렇게 낮아? 그런 이유가 있었어? 그러면은 적정한 PBR은 도대체 몇 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이마트가 0.2배면은 이마트의 PBR은 몇 배가 적당해?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면 적정한 PBR이라는 개념을 따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PBR은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적정 PBR은 정말 똑똑한, 이게 이제 보면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은 적정 PBR에 해당되는 똑똑한 아이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PBR은 0.2배인데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라는 게 이제 0.5배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정도의 PBR이 적당해 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현재의 PBR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의 주가에서, 현재의 시가총액에서 순자산 가치로 나눠보면은 현재의 PBR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적정한 PBR을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은 주당 순자산 가치에다가 적정 PBR을 곱하면은 거꾸로 적정한 주가, 야, 너는 이 정도 주가는 가져야지, 너는 이 정도 시총이 적당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현재 PBR이라는 개념과 적정 PBR이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마트는 이러이러하니까 0.3배가 적당해, 현대차는 이러이러하니까 1배는 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적정 PBR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복잡한 수식을 가져왔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요. 이 적정한 PBR이라는 개념에는요. 그냥 1 더하기 무엇인가를 하면 되는데요. 그 무엇인가의 이름을 제가 PVGO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PVGO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미래에 네가 성장한다면 이 정도의 가치는 있을 것 같아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 개념을 성장 가치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BR은요. 1 더하기 성장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PBR 1배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R 1배가 넘는다 라는 기업은요. PVGO, 즉 성장 가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성장하는 회사구나. 이 회사 좋은 회사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PBR이 1배보다 큰 회사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PBR이 1배가 안 되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PVGO, 성장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회사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망하겠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PBR이 1배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다가는 망할 텐데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국장을 왜 하냐? 해외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
한국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PBR은 왜 이렇게 낮아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PBR이 얼마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PBR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애플의 PBR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PBR이 한 배보다 작으면 에이, 이런 회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PBR이 한 배가 안 된다고 설명드렸죠. 네, 애플의 PBR은 무려 38배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애플의 PBR은 1 더하기 37이라는 거죠. 성장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최근에 관심 많으신 엔비디아의 PBR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시고요. 엔비디아의 PBR은 49배입니다. 49배요. 그리고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는 일라이릴리의 PBR은 더 가관입니다. 무려 56배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PBR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그럼 다시 적정한 PBR이 무엇의 함수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높으면, 그 기업의 무엇이 높으면 PBR도 높을까요? 라고 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ROE라는 개념인데요. ROE 너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A 회사와 B 회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A 회사와 B 회사는 둘 다 순이익이 10억씩 나는 회사예요. 둘 다 똑같은 순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A 회사한테 너 자본이 얼마나 됐니? 얼마를 가지고 10억을 벌었니?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A 회사는 저희는 순자본이 100억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B 회사는 우리는 1000억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와 B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억이란 돈을 번 건 똑같아요. 하지만 A는 100억으로 10억을 번 거고요. B는 1000억으로 10억을 번 겁니다. 그래서 이걸 ROE를 계산해 보면 A 회사는요 10%의 ROE를 가진 거고요. B 회사는요 1%의 ROE를 가진 거예요.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높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A 회사의 PBR이 훨씬 높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100억으로 번 게 아니고요. 6억인데 10억 벌었어요. 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6억인데 어떻게 10억을 벌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회사가 있죠.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요,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그 해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더 커요. 그래서 ROE가요, 우리가 보통 한국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ROE가 10% 정도 수준 되면은, 야, 그래도 PBR 한 배는 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애플의 ROE는 무려 154%입니다. 자, 그러면은 애플의 숫자를 정확하게 한번 좀 까봅시다. 실제로 그런지요. 애플의 시가총액은 2.8조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3,700조 원이에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요. 74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한 해의 돈을 얼마나 벌까 봤더니 150조 원 정도 법니다. 그러니까 100조 원 가지고 150조 원이나 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ROE는 뭐라고 했죠? 무슨 돈으로 얼마나 벌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면은 114빌리언 달러를 74빌리언 달러로 나누면은 154%가 진짜 나오네요. 그러니까 PBR은 38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애플이 돈을 진짜 많이 벌어요도 있지만요. 자본이 진짜 없어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본이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애플은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이 없는 자본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이 텅텅 비어있네요. 그리고 수레바퀴 위에 뭐가 하나 있나요? 노트북이 달랑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팀쿡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폭스콘에 가서 야, 우리는 디자인만 하는데 열심히 좀 일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각나시나요? 공장은 모두 중국에다 짓고 우리 애플은 디자인만 하고 R&D만 할 거야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뭐하러 투자해? 공장은 저쪽에다 놓고 외주를 맡기고 우리는 R&D, 무형자산에만 투자할 거야 라는 식의 경영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본이 언제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회사를 만드는 입장에서 언제 돈을 좀 쌓아놔야 될까요? 그리고 돈을 왜 쌓아놔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그림이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경제라는 것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 경영되는 회사일수록 안 좋을 때 돈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좋을 때는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잘 벌 때 돈을 모아놨다가 경제가 안 좋을 때 돈을 투자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될 거면은 자본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풍년이 왔을 때 돈을 쌓아놓고 흉년이 왔을 때 그 돈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데요. 애플 같은 회사는 이미 매년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그 벌고 있는 돈에 비해서 투자해야 되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다. 게다가 돈을 안정적으로 법니다. 이러니까 경기를 타지도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어서 이런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을 그냥 깎아가면서 주식을 사고 소각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아주 강한 자신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본을 뭐하러 가지고 있냐?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도 매우 높은 확률로 돈을 벌 건데 뭐하러 자본을 쌓고 있어? 깎아. 이건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이 우리 이렇게 많아요 라는 것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현금이 이렇게 많지만 어디서 투자해야 될지 몰라서 쌓아놨어요 라는 것보다 나는 현금 필요 없어. 어차피 돈을 많이 벌 거니까. 그래서 주식을 사서 소각하고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자신감을 생각해보면 한국과 미국의 PBR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PBR 한 배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PBR 한 배보다 크다라는 것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크구나 라는 것이라면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 PBR 한 배가 안 돼서 아이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성장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 그림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AI가 세상에 가져올 너무나도 큰 변화들에 주목하고 있는데 AI가 바꿀 세상에서 미국은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메타, 아마존, 구글, 테슬라와 같은 이런 기업들, 엔비디아 포함해서요. 이런 기업들이 AI 시대, 다가오는 AI 시대에서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강력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들도 빅테크 기업에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의 미국의 리더십이 결국은 PVGO, 성장 가치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PBR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PBR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PBR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접근은 좀 따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 있는 이 한 배가 안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회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이 회사가 진짜 바뀌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PBR이 높다라고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고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높은 PBR을 받고 있는지 를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는 이슈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하나는 지금 이거 밸런스 게임 같은 건데 그 화제되면서 이 한국에서도 저 PBR 테마 거래가 좀 늘었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저 PBR 기업이 좋은 건 아닐 텐데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투자에 적용할 때 어떻게 옥석가리기를 할 수 있나? 저는 심플하게 말해서 PBR이 너무 낮은 주식은 피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낮아서 올라온 주식은 너무 낮았던 이유는 진짜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 이것은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흐름 꺼지면 바로 꺼질 수 있어서 그런 주식보다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회사가 바뀔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 싼 게 비지떡이다. 결국은 싼 게 비지떡이다. 싼 게 비지떡인데 진짜 싼 건 진짜 비지떡이다. 그렇다면 초저 PBR 기업 투자 대 초고 PBR 기업 투자 하나만 하자. 둘 중에 하나만 하자면 하나만 하잖아요. 저는 PBR이 높은 걸 더 좋아하죠. PBR이 낮은 게 주가가 오른다라는 그 논리는 언제까지만 가능한 거냐면은 적정한 PBR까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제한적이지. 가격의 논리인 거지. 가격이 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PBR이 높은 주식을 산다라는 얘기는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다. 단 가격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 저는 PBR이 높은 주식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달라요. PBR이 낮은 주식을 살 때는 싼 걸 사야 되는 거고 PBR이 높은 주식을 사는 거는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회사인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싸게 사야 되는 건 똑같죠.